어쨌든 집회가 6차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6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대선 주자로 치면 수혜를 요즘 많이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바람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가장 최근 어제 있었던 그 지지율을 보면요. 문재인 대표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거의 3인,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3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거세거든요. 네.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흔히 말하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방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거의 가장 최근 한 조사에 보면 유력한 세 주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세 분이 다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까지 나올 정도로 그것에나마 돌풍을 일으키고 저 있는데 정도면은 저 오차 범위 안에서 1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얘기입니다. 예, 거의 뭐 사실상 그 상승 추세를 보면 이재명 시장의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왜 이런가?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뭐 어떻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그 대선 주자였던 샌더스의 내용을 트럼프처럼 말하고 두테르테, 그러니까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처럼 실천한다. 네.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말도 거침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국민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부분을 대신해서 팍팍 뭐 표현으로 풀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자, 저 여론조사는 이제 KBS와 미디어 리서치 상당히 공신력 있는 두 기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20대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1위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죠? 예, 맞습니다. 지지율 결과가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최초로 이제 3위로 올라섰는데요. 그 이후에 있었던 12월 1일 날 발표한 리얼미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3위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다른 후보자들의 지지를 조금씩 깎아 먹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3위까지 올라오는 동안 1위인 문재인 후보 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28일부터 30일 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위인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에 비춰봤을 때 마이너스 0.3%가 떨어졌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플러스 오히려 0.5%가 올랐습니다. 네. 즉 이 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3위로 올라오는 동안 많은 지지를 받게 됐는데 그 지지율을 다른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지율을 뺏어온 것이 아니라 네. 유보층에 머물러 있던 지지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즉 바꿔 말하면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어떤 중도에 대한 외연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본인의 한계를 극복해서 확장해서 다른 어떤 숨어있는 표를 끌어왔다라는 그런 분석을 좀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게 서울에서 공을 들이고 한 박원순 시장을 서울시장. 서울에서 제쳤다. 상당히 이것도 당사자도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SNS나 이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직접 대면해서 뭐 국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SNS 상에서 이 퍼지는 파급력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는 이 SNS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젊은 층이 SNS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물론 뭐 저 팟캐스트나 이런 거 열심히 나가시지만 그보다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 그 흡수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활 언어로.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 이재명 시장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섰을까? 네, 여러 네. 사람들 그 전에 대부분의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막말하고 또 과도한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수사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을 편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여당이 비판을 많이 받긴 했지만 야당도 국민들이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즉각적인 퇴진, 하야, 탄핵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당에서조차도 질서 있는 퇴진 또는 탄핵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다가 국민들이 앞서가니까 그걸 겨우겨우 조금씩 따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은 처음부터 아예 얘기를 했어요.
탄핵이라는 얘기도 하고 즉각적인 퇴진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최순실 사건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하고 동시에 호흡하고 동시에 같은 언어를 쓴 유일한 정치인이다. 유력 정치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과거에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한 1년, 한 2년 전만 해도 1% 지지율도 잘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씩 올라오더니 드디어 한 달 전에 10%좀 올라가서 지금 15% 가까이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들하고 어떻게 호흡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발언이 예를 들어서 이 중대 결심을 한다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할 때 항상 좀 선점, 뭐랄까 체포 구속으로 좀 먼저 나가고 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냐 그 주장이 선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메시지라는 것은 복잡하면 곤란하거든요. 네. 뭐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야 혹시 뭐 또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아주 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현행 헌법이나 모든 법률상 구속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때부터 구속을 주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수사다. 일종의 그 본인 지지자들한테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예. 반 박근혜층한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왜 트럼프 현상과 가깝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그걸 뭐 법률적으로 따지고 정치적으로 뭐 어떤 책임성 뭐 이런 것 따지면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명한 메시지를 그 전달하는 데까지 이제 성공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이죠. 음. 이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뭔가를 추가로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정치 그 1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바로 국가를 운영할 능력과 어떤 책임성 같은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혀 검증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부분이 물음표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거의 돌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돌풍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전화통화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선 출마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네, 뭐 그건 여러 차례 밝혔었습니다. 시장님에게 그 한국의 트럼프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트럼프보다는 샌더스에 좀 가깝다고 봐죠. 네, 굳이 붙인다면 이제 성공한 샌더스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트럼프처럼 무슨 사회적인 막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와는 앞으로 어떻게 좀 관계 설정을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결국은 같이 가야 될 뿐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경쟁을 과거처럼 전쟁으로 치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고 가야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트럼프 아니다, 샌더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같이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 뭐 그런 말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문재인 대표가 아마 사이다는 뭐 좋은데 시원한데 금방 갈증이 난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본인은 고구마라 그랬는데 네네. 고구마랑 사이다를 같이 먹으면 아주 잘 궁합이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은 어느 쪽이든 치열하게 한번 경쟁해서 한 분이 되면 이 두 분의 지지층들은 아마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네. 판단이 되고요. 이재명 시장의 그 지지의 배경은 지금 현재 아주 그 선명한 그 워딩을 구사해서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죠. 분명히 지금 나타났지만 그 이전의 과정을 보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2에서 4%를 한 10개월간 유지한 걸로 네. 제가 받은 통계로는 그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청년 배당이라든가 청년 정책을 앞장서서 내놓고 또 중앙정치 SNS 상에 1차적으로 상당한 신망과 지지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저는 그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요, 이재명 시장 하면은 뭐 상징적으로 돼 있는 게 막말, 어떻게 보면 또 과격한 그런 정책, 뭐 예를 들면 청년수당을 뭐 수당, 준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사회주의권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직접 만나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본 사람들을 따르면은 여권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가장 내공이 있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가장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고 실제 밖으로 많은 대중 앞에 그거를 얘기를 할 때 대중이 알아듣는 언어로 할 때는 약간 막말에 가까운 선동적인 언어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자세히 정책을 얘기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좀 가깝지 않으십니까? 네. 동의하시나요, 이런 평가? 아, 이름이 제가 이재경이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그 고향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네. 저는 또 그 옆에 있는 청송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잘 알기도 한데, 그 지금 하종대 우리 센터장님께서 분석하신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그 우리 성남이라고 하는 곳에 2차례 당선이 된 이재명 시장이 성남은 저희가 알고 있겠지만 그 분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당은 과거에 어느 경우도 지금의 야권을 지지를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2번째 당선될 때, 지난번 당선될 때 50몇 개 전 투표구, 그러니까 분당구를 포함해서 다 이겼습니다. 분당은 사실 강남하고 같다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는데, 네. 그 이재명 시장 본인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보수에 가깝다, 실제로. 그래서 저분을 뭐 좌빨이니 뭐 빨갱이니 뭐 종북이니 이렇게 해서는 전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성남 시민들 중에 네. 분당구에 사시는 분들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걸로.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이 표현이 워딩이 좀 격하긴 하지만 하종대 센터장님 말씀처럼 실제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저분이 살아온 궤적과 스토리를 볼 때에도 네. 충분히 좀 합리적인 보수에 좀 더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형수님과의 녹취록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 해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을 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 형수 쌍욕입니다. 같이 폭언하고 싸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은 형님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조울증 환자.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했고 어머니가 안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어머님이 올해 7이신데 82세실 때 벌어진 일, 201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형님이 저한테 이런 인사청탁, 대학 교수 자리 알선 이런 부탁을 제가 안 들어줬기 때문에 발단이 됐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전화 연결을 강요하면서 시작돼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발단이 된 거는 형수와 서로 싸움을 한 그 녹취록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매번 지금 선거 때마다 저게 이용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가정사예요, 결국은. 가정사인데 지금 형이랑은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내는데 그 형이 지금 자꾸 자기를 음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말 논란이 많은 녹취록인데 19분짜리 녹취록입니다. 아마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곳 포털을 찾아서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데 지금이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 그거 잘못 방송하면 500만 원 내야 됩니다. 해외로 해서 찾아보는 그렇게까지. 방법이 예. 이제 아마 시청자들이 직접 좀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들어보게 되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성남시장께서 직접 굉장히 심한 어떤 막말을 넘어서도 욕설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욕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 해명이라든가 좀 배경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잠깐 간단히 말을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사실은 7남매 중에서 전부 다 어렵게 사는데 본인만 대학을 나왔고 본인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가지고 셋째 형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셋째 형도 이제 조금 성공을 해서 회계사로 성공을 했는데 네. 본인이 성남시장 된 다음에 자꾸 이 형이라고 하는 이 분께서 굉장히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 직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끊게 하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끊으니까 아예 본인이 연락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직접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도 셋째 형님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알아서 막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셋째 형님이 어머니께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어머니가 폭력 때문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그날 밤 바로 전화가 걸려와서 그 녹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쭉 여러 가지 이런 배경이나 그런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형님 주장을 들면 또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약 지금보다 대선 더 주요 주자로 계속 간다면 한다면 그 얘기가 뭐 다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저 문제는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성남시의 그 지역 신문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공방을 벌였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뭐 대통령 돼도 된다라고 만약에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그건 이제 미국민이 트럼프를 지지했듯이 그렇게 판단하면 뭐 되는 것이고 네. 아니면 또 상당수의 사람이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하고 해서 안 찍으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와 관련해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이 이 박사모와 또 관련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재명, 바로 이재선 씨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약간, 원래 이재명 시장하고 이제 서로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약간 보수 쪽으로 가다가, 우리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만 쫙 같이 모여있는 그 집단, 거기에 가입해서 계속 활동하다가 이제 결국 박사모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이재명 시장이 트위터에다가 완전히 형하고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경위를 자세히 쓰면서 저런 폭력 경위도 해명을 하게 됐던 거죠. 네. 네. 예, 무슨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쭉 설명하신 부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뭐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설명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심해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여러 차례 인터넷 언론하고 아마 상세하게 본인이 설명을 한 바도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추후에 또 검증 과정을 거치겠죠. 네. 근데 지난 아마 두 번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게 광범위하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고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제 친구도 분당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걸 다 네. 들었답니다. 네. 듣고도 이재명을 찍었다는 얘기를 의외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사에 관한 문제를 정치 영역에 끌어들여서 선거에 악용하고 이런 부분, 뭐 법원도 판결을 했죠. 저걸 악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왕 대선 후보로 올라왔다면 우리 최병국 편집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건 검증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 설명과 네.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녹취되고 확대됐는지 경위 등을 해서 다 한번 검증하는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저희부터 이렇게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잔뜩 긴장하고 이재명 시장을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문 전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위치 선정 빠르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당황하고 보조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또 있고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 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 얘기 지금 계속 화제예요. 사이다 고구마는. 사이다와 고구마. 네. 아무래도 뭐 도와줄 거라는 얘기인지 좀 두렵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런 식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나는 다르다.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저거는 뭐 앞에 얘기한 뭐 든든한 자산이 뭐 하는 거는 이제 영혼 없는 얘기에 가까운 것이고. 네네.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사이다는 금방 목이 마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말이 좀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 시원한 발언일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책임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책임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지지율 상승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자,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둘이 경쟁을 하게 될 때, 네. 우선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형님, 그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와서 검증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잠룡들, 야권의 잠룡들, 뭐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도 잘 안 보이는 실정이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수당 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참 비슷비슷하게 하는데도 드러난 지지율은 반 이하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드러난 어떤 지지율을 놓고만 보면은 3강 6약이다. 즉 네.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해서 3강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6분들, 박원순 시장부터 해가지고 김부겸 의원까지 해가지고 6분들은 모두 다 10% 한 단위 숫자의 지지율을 2% 이상이긴 하지만
단단히 숫자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소 후보로 지금 전락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군소 후보로 전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뭐 대선 시계도 시계가 있다면 돌아가기 시작한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도를 해드리겠고요.